안녕하세요. 2019년도 제2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한국사 영역을 맡게 된 임채영입니다.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물을 처음 제작했던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제시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주먹도끼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를 의미하죠. 자, 계급이 발생하였다. 틀렸습니다. 이거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고인돌을 만들었다. 역시 청동기 시대죠.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역시 청동기 시기입니다. 무리를 지어서 이동생활을 하였다. 정답입니다. 구석기 시대 때는 이동생활을 했고요. 특히 구석기 시대 때는 주먹도끼, 이게 뗀석기죠. 대표적인 유물로는 주먹도끼와 집게가 있습니다. 2번, 가에 들어갈 고구려의 왕은? 이라는 지문이네요. 자, 주제 가의 업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는요, 무엇을 했는고 하니 불교를 수용했고요, 태학을 설립했고요, 율령을 반포했습니다. 그러면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왕, 일단 신라왕이죠. 진흥왕 신라왕입니다. 근초고왕 백제의 왕이고요. 소수림왕 고구려의 왕입니다. 자, 여기서 불교를 수용하고 태학을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한 사람은 소수림왕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소수림왕이 제시한 거고요. 왜냐면은 앞뒤로 계속 영토를 넓히거나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이제 국가의 이제 안에 내용을 좀 다지자라는 의미로 소수림왕이 다음과 같은 업적을 했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나라는? 이라는 문제네요. 박스 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10월 무천, 제천 행사 나왔네요. 다른 부족의 경계를 침범할 경우에는 가축이나 노비로 변상하였다. 이것은 책화입니다. 정답은 동해가 되겠네요. 부여의 제천 행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의 제천 행사는요, 영고. 사마는요, 5월째, 10월째. 고구려는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습니다. 정답은 1번. 4번입니다. 7세기 후반 대조영은 동모산 근처에 도읍을 정하여 가를 건국하였다. 이로써 한반도 남쪽의 신라와 더불어 남북국의 형세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기서 핵심적인 인물 대조영 나왔습니다. 남북국 나왔습니다. 신라랑 남북국 형세. 여기는 가는 발해가 되겠네요. 자, 발해에 대한 이야기로 가장 옳은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틀렸습니다. 건이라는 사람이 통일을 하였죠. 대마도를 토벌하였다. 이거는 세종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강화도로 전도하였다. 고려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하였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역사서는? 이라고 했습니다. 고려 중기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것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 기전체로 서술하였다. 여기서도 핵심적인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김부식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고요. 기전체로 서술하였다. 조선 세종 때 있었던 일이고요. 이것은 역법서입니다. 삼국사기는요, 고려시대 때 김부식이 편찬했습니다. 목민심서는요, 조선시대에 정약용이 지었고요. 이 이승휴라는 사람이 편찬하였습니다. 6번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재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네요. 명칭은 가라고 얘기되어 있고요. 소재지는 경상북도 경주. 경상북도 경주. 네, 어딘지 대충 느낌이 오죠?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것으로 둥근 천장과 불상의 배치 등의 수준 높은 신라인의 수학적 지식이 반영되어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경상북도 경주 굉장히 어딘지 지금 우리 감이 오고 있어요. 점점. 여기서 핵심되는 포인트, 통일신라 시대 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유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정답은 1번 석굴암이 되겠네요. 요거는 통일신라 때의 무력 거죠. 백제 근초고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냥 신라 시대의 이야기예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7번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는 것이네요. 고려 전기에는 대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시기 예성강 하구의 가는 여러 나라 상인들이 드나드는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이들을 통해 고려가 서방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고려 전기 핵심 포인트죠. 어딜까요? 병란도가 되겠네요. 고려 전기의 예성강 하구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교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보려면요. 여기가 고려입니다. 옆에는 송나라가 있었고요. 위에는 요나라, 금나라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송과의 교류도 있었고요. 요와의 교류도 있었고요. 금나라랑도 교류를 했었어요. 자, 이렇게 교류를 계속하는데 우리는 서방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송나라 상인들과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가 이제 예성강 하구의 병란도가 되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8번입니다. 고려 광종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교정도감 설치하였다. 수원화성을 축조하였다. 조선 정조 때 누구랑? 정약용 이랑 그리고 노비 안건법을 시행하였다. 맞습니다. 광종 이야기예요. 추가로 알아두면 좋을 거 과거제도 광종이 역시 했습니다. 독서 산품가를 실시하였다. 틀렸습니다. 통일신라 원성왕 때 시행했던 것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9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자 학생이 이제 가라고 질문하고 있고요. 가에 말풍선이 되어 있고요.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임진왜란 이후에 나타난 변화에 대해 말해볼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알아두면 되고요. 임진왜란 1592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볼게요. 일본에서는 에도幕府가 성립되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넘어갈게요. 서희의 단판으로 강동 육주를 획득했어요. 이거는 고려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건 지금 조선 시대 때 이야기죠? 2번 틀렸네요. 최윤덕과 김종서 조선 세종 때 있었던 일이에요. 복민왕 때 이야기예요. 일단 고려시대 이야기 틀렸죠? 정답은 1번 아니면 3번일 것 같은데 15세기 그러니까 한 1400년대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1592년 16세기 이야기니까요. 정답은 1번 10번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인물은 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한국사 10번 가에 해당하는 인물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한국사 신문이라고 나왔고요. 개혁에 칼날을 들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중종은 훈구 세력을 견제하고자 가를 비롯한 사림들을 등용하였다. 가는 현량과의 실시와 공납제의 개혁을 요구하였으며 부당하게 공신이 된 일부 훈구 세력의 공문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라고 얘기했네요. 자, 중종하면은 같이 알아야 될 인물이 나옵니다. 중종은요, 연산군과 함께 알아둬야 되고요. 연산군은요, 폭군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중종이 앉게 됩니다.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시 때는 두 파가 나눠요. 훈구와 사림으로 나누어집니다. 사림 세력은요, 여기도 보다시피 훈구 세력을 견제하고자 훈구 세력들이 중종의 자리를 넘보니까 중종은 훈구 세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림 세력을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이 사림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이 조광조이고요. 조광조는요, 공납제 개혁을 요구했고요. 일부 훈구 세력의 공훈, 그러니까
일했던 일이나 이런 것들을 삭제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번입니다. 조선 태종이 실시한 정책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태종의 아버지는 태조죠. 태종과 함께 볼 사람은 태종. 태종은 이방원입니다. 잘 알려져 있죠? 자, 태종은 굉장히 야망 있는 사람이었죠. 호패법을 실시했고요. 6조 직계제를 채택합니다. 훈민정음은요, 세종 때 있었고요. 척하비는요, 흥선대원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가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2번입니다. 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했네요. 자, 답변을 볼게요. 공납의 폐단을 극복하고 국가 재정을 보충하고자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된 제도입니다. 그동안 집집마다 토산물을 부과하던 곡물 납부 방식을 바꾸어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미곡, 면포, 동전 등으로 납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공납의 폐단이 무엇인고 하니 일단 공납의 폐단도 알아둬야 되고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힌트가 되겠네요. 공납의 폐단은요, 집집마다 토산물을 막 부과하게 돼요. 근데 이 특산물 같은 경우, 토산물의 특산물 같은 경우에도 저장이 생산도 일정하지 않고 폐산이 계속 나타나게 되죠. 격차도 좀 심해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토산물을 부과하던 거를 바꿔서 토지 결수, 그러니까 얼마나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미곡, 면포, 동전 등으로 납부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명정법은요, 조세, 그러니까 법은요, 군대랑 군역, 고려말 토지 제도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3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라고 얘기했네요. 배경, 세도 정권의 수탈과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전개, 빈농, 광산 노동자, 소상인 등이 봉기하여 청천강 이북 지역을 대부분을 장악함. 결과 정주성에서 관군에게 진압됨이라고 했네요. 자, 세도 정권에 대해서 지금 굉장한 차별을 느꼈고요. 세도 정권의 수탈이랑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을 느꼈습니다. 광산 노동자 나왔네요. 이쪽의 일인가 봐요. 자, 관군에게 결국에는 진압되었습니다. 만적의 난, 이것은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적이 나 이제 노비에서 탈출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막 봉기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자겸의 난은요, 왕위 자리에 찬탈하고자 난을 부렸던 이야기고요. 원종과 애노의 난은요, 통일신라의 농민 봉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홍경래의 난 2번이 되겠네요. 14번입니다. 가에 들어간 인물은 이라고 얘기했네요. 그림이 나왔어요. 이분의 이름은 가. 일단 이분의 이름을 찾는 게 문제죠. 자, 언제 태어나서 1851년에 1894년에 돌아가셨네요. 주요 활동은요, 정부의 근대개혁 추진 자금 확보를 위해 일본으로부터 차관 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요. 1884년 갑신정변을 주도한 사람이네요. 가장 지금 핵심적인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 하면은 생각나야 되는 사람 김옥균이죠. 정약용은요, 조선시대 때, 최익현은요, 조선 말기 유학자예요. 전봉주는요, 동학 농민운동의 지도자.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5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박스 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샤모노 사건의 구실로 1871년 미국의 군함이 강화도를 침략함. 어제현 등이 이끄는 조선군이 미군과 결사항전을 벌임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 핵심되는 거. 자, 우리는 강화도 이때 침략했어요. 우리는 1876년에 강화도 조약 체결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때는 흥선대원군이 있었던 때죠. 신미양요가 되겠다. 그리고 이때는 흥선대원군이
집거나 할 때였다. 병인박해는요, 천주교 신자들을 막 박해한 거죠. 그리고 을미사변은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고요. 이모군란은요, 구식군인들의 반란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